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44회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45회가 마지막 공개 문제예요. 이 이후부터는 전자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44회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루비, 즉 보석의 합성법을 물어보고 있죠. 자, 최초의 합성 루비는 베르누이가 만들었어요. 베르누이는 플레임 퓨전법을 이용해서 합성 루비를 만들었고요. 다른 말로 화염법이라고도 합니다.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2번. 자, 특수효과를 물어보고 있죠. 특수효과 파트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벽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1, 2, 3, 4번 중에서 몇 개의 발달 상태를 가지고 나오는 게 특수효과의 원인은 아니죠.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석은요, 칼사이트예요. 방해석입니다. 방해석은 내포물도 많고 그리고 벽개성이 워낙에 심하죠. 충격을 받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쭉 쪼개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쪼개지는 성질, 이 쪼개지는 틈에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무지개색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지개색을 우리는 간섭색이라고 해요. 특수효과가 아닙니다. 3번 문제. 광택을 물어보고 있죠. 보석의 광택은 표면 반사예요. 광택이 가장 좋은 보석은 금속 광택의 헤마타이트죠. 헤마타이트는 굴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경도는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연마 상태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표면 반사다 보니 투명도까지는 그닥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3번의 답은 4번이에요. 4번 문제. 백금조각 합성보석 문제가 또 나왔네요. 백금조각이 내포물로 나왔다는 것은 합성 방식에서 백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보석의 합성 방법 중에서 백금 도가니에 보석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플럭스법이 바로 그 방법이고요. 플럭스로 보석을 만드는 나오는 보석은 합성 에메랄드와 합성 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에메랄드와 합성 루비에는요, 백금 조각이 내포물로 발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접합석 문제예요. 접합석은 보석을 붙여서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요. 자, 예문이 기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 중에서 천연보석만 사용된다? 이게 틀렸죠. 접합석은요, 아주 다양한 합성석과 인조석이 사용됩니다. 5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왼쪽의 사진은 더블릿 오팔입니다. 상부에 오팔층이 드러나 있죠. 요 까만 선은 접착제고요. 이 브라운 색깔은 모함입니다. 더블릿이에요. 이중접합석이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것은 이 푸른색이 오팔이에요. 오팔층 위에 투명한 보석으로 덮어놓고 있죠. 이게 바로 인조석일 수도 있고 모조석일 수도 있습니다. 밑에는 모함이에요.
삼중접 합석이라고도 하고요. 트리플릿이라고도 합니다. 6번 문제. 형광등에서 진열할 때 효과적이지 않는 것은? 형광등은 무슨 색깔이죠? 거의 백색에 가깝죠. 그러니까 백색과 가장 맞지 않는 색깔은 적색의 루비가 되겠습니다. 루비는 전구색에서 진열하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 귀금속 파트의 문제예요. 귀금속 파트는 5문제가 꼭 나오고요. 주로 금, 은, 백금, 그리고 세팅 기법을 물어봅니다. 7번 문제는 그 중에서 금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예문 읽어보실게요. 자, 이 중에서 색상이 쉽게 변하는 단점이 있다. 금은 색깔이 쉽게 변하지 않죠. 색이 쉽게 변하는 귀금속은 주로 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이 2번이에요. 8번. 등축전개를 물어보고 있죠. 등축전개에 해당하는 보석은 극히 적어요. 스피넬을 포함해서 가닛, 다이아몬드, 플로라이트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고요. 등축전개 보석을 빨리 외우시는 게 좋아요. 9번 문제. 예문 읽어보시고요. 자, 풍화작용이죠. 그러면 당연히 중적광상이죠. 그런데 예문 끝부분에 생성된 지역 부근에 머물러 남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적광상이 아니에요. 얘는 머물러 남아, 잔존한 또는 잔적된 그런 뜻이죠. 그래서 9번 문제는 2번이 답이 아니고 1번 잔적광선이 답입니다. 10번 정은 귀금속 파트의 문제죠. 아까 금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은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스털링 실버의 함량비, 은이 92.5%, 금이 7.5%가 바로 스털링 실버가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이죠. 11번. 피부에 직접 닿으면 변색이 될 수 있는 보석은? 주로 유기질 보석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진주가 바로 변색이 많이 되죠. 자, 11번의 답은 4번 진주가 되겠습니다. 12번. 유색 효과가 없는 오팔을 물어보고 있죠. 유색 효과가 없는 오팔은요, 주로 젤리 또는 워터 오팔이라고 합니다. 12번의 답은 1번이에요. 13번. 견사 광택을 띠는 보석은? 우리 보석 중에 광택이 제일 좋은 건 헤마타이트라고 했죠. 헤마타이트는 굴절료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투명한 보석 중에 광택이 제일 좋은 것은 다이아몬드죠.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견사 광택을 물어보고 있죠. 견사 광택, 바로 곡선적인 섬유상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광택이죠. 바로 호환석, 타이거즈아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휘어진 내포물 보이시죠? 이것들이 바로 곡선적인 섬유상입니다. 곡선적 섬유상 구조라고도 하죠. 14번. 진주의 품질, 형태, 광택, 조화. 그런데 이 중에서 강도, 유기질 보석은요, 강도를 따질 수가 없죠. 강도, 경도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안달루사이트. 자, 우리가 보석 공부를 하실 때 모든 보석을 다 암기하실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탄생석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이렇게
다색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자주 언급되는 보석들은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안달로사이트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화학성분도 물어보고요. 결정계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키아스톨라이트라고 하는 변종까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침상내포물은 주로 천연보석에는 다 들어있죠. 자,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에메랄드는 굴절율이 1.54예요. 1.58입니다. 에메랄드는 1.58이고요. 안달로사이트는 1.63이죠. 그래서 굴절률 편차가 꽤 큽니다. 자, 15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안달로사이트예요. 보시기에도 약간의 녹황색이 보이고 양쪽 끝에는 짙은 브라운이 보이죠. 이색경을 통해 다색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옅은 갈색, 황록색, 짙은 젓갈색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색성이라고도 하고 강한 다색성이라고도 하고 삼색성이라고도 합니다. 안달로사이트 자주 나와요. 16번 아쿠아마린 물어보고 있죠. 아쿠아마린 둘 다 쓰이고요. 베릴의 변종입니다. 주로 청색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토파즈랑 가장 유사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17번 발색 원소 다 외우셨죠? 그 중에 구리가 발색 원소인 보석은 문제를 잘 보니까 발색 원소 중에서 구리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자색 보석과 타색 보석을 알고 있느냐, 그 중에 특히 자색 보석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구리가 들어간 자색 보석은 바로 크리소콜라예요. 17번의 답은 1번인데 사진 보실게요. 터키석 또는 터코이즈라고 하고요. 이 보석이 크리소콜라입니다. 비슷한 색깔이죠. 그리고 녹색 보석인 말라카이트. 이 세 가지 보석은요, 구리가 들어가서 색상을 나타내는 구리 자색 보석입니다. 스스로 색깔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문제. 열계는요 쌍정면을 따라 쪼개지는 성질이에요. 즉 이 중에서 내부 얼이 좀 많아서 잘 깨지는 보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파팅, 즉 열계가 심해서 잘 깨지는 보석은요 스포드민이 되겠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깨진 면 보이시죠? 충격을 받으면 이쪽 방향으로 쭉 깨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열계 스포디민입니다. 스포디민의 변종으로는 콘자이트와 히드나이트가 있죠. 19번 문제. 클래리티 등급은 다이아몬드 문제예요. 자, 내포물을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 SI2가 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4번이에요. 20번 마스터스톤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최소 중량은, 마스터스톤은 E, G, I, K 보통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주로 중량은 0.25캐럿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스터스톤의 조건이라고 하죠. 자, 사진 보실게요. 이 앞에가 E, G, I, K 컬러가 되고요. 이 사이 등급은 마스터스톤이 없습니다. 없어도 컬러를 줄 수 있죠. E보다는 색이 좋지 않고 G보다는 색이 좋을 경우 F 컬러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스톤에 다짜를 만큼 바짝 붙여서 컬러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마스터스톤으로 삼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조건은 뭐냐가 시험 문제에 참 잘 나오죠. 보시면 0.25캐럿 이상이면 됩니다. 0.5캐럿, 캐럿도 관계없어요. 형광성은 없거나 약하게 괜찮고요.
그리고 SI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트는요,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여야 되고요. 프로포션, 즉 크라운 높이는 16% 이하, 퍼빌리언 깊이는 45% 이하. 그리고 색은요, 갈색과 회색은 가급적 피해서 무색과 황색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마스터 스톤으로 삼습니다.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